근데 그 배낭 여행도 여행인데 오토바이 여행도 좀 사람들마다 다 좀 특색이 있고 가지각색일 거 아니요? 오토바이 여행이요? 예. 서양 사람들이 하는 오토바이 여행이나 네. 또는 뭐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세계적인 오토바이 여행이나 또 일본인이나 아니면은 뭐그 동남아시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인도에서의 어떤 오토바이 여행이나 이게 좀 다 좀 약간씩 좀 다르잖아요. 사람들 그 국가적으로 정서가 좀 다르니까. 일단은 오토바이 타고 배낭여행이니까 일단 오토바이 타는 라이딩 하고요, 배낭여행하고 두 개가 플러스된 그런 개념의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중을 라이딩에다 비중을 둬요, 타는 것에. 또 어떤 사람은 비중을 배낭여행에다 둬요.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라이딩에, 오토바이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배낭여행에 비중을 두는 사람은 오토바이는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고 목적지에 가서 배낭여행을 하는 거에 비중을 둬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크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근데 초보 오토바이 배낭여행객들, 오토바이 여행객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짬뽕이 돼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나는 라이딩에 비중을 두겠다. 그러면 이제 배낭여행 성격을 빼고 타는 것 위주로 가고, 아니다, 나는 오토바이는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고 배낭여행, 여행에 더 비중을 두겠다 이제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여행에 이제 비중을 더 많이 두죠. 그래서 일단 그거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애들은 특징이 체험 위주의 여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많은 체험을 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관광 위주, 보는 곳 위주의 여행을 하기 때문에 체험보다는, 경험보다는 보는 것 위주, 사진 찍고 보고 하는 것 위주의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싫고 그냥 여기저기 막 이 다니는 것보다는 그 뭐 한 5일 정도 네. 뭐 하루에 뭐 한 300km 이렇게 좀 싸부작 싸부작 다니면서 네. 그 나라의 음식도 좀 먹고 사람 만나서 이 얘기도 좀 해보고 네. 그 지역에 뭐 관광 명소가 뭐가 있냐, 유명한 것이 역사적으로 뭔가 내용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는 뭐 또 뭐 한 이틀 정도는 좀 푹 좀 쉬면서 다음 목적지까지 뭐가 있는가 조사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실용적으로 건강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 오토바이 타고 배낭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들 각자 나라별로 사람별로 다르니까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계절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근데 이게 국경에서 국경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뭐 경험되어지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한번 해봐요, 이 얘기.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뭐 한두 끝도 없이 많은데, 일단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를 들어 오토바이 여행을 100일을 간다. 그러면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100일을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100일까지.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작은 여행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과 휴식을 병행을 하면서 그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여행을 하면 첫째 재미가 없어.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리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보급품도 보급을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여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포르투갈까지 간다. 그러면 거점 도시들이 있어요. 관광 거점 도시.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 서쪽으로 쭉 가면서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말하자면 일주일 정도 달리고 거점 도시에서 스톱을 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보급품도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휴식도 취하고 관광도 하고 레저도 하고, 그래서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다음 또 일주일 여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여행들이 모여서 이제 전체 큰 여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 개념이 잡히려면 이제 오토바이 배낭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약 조절, 그 다음에 여행과 휴식, 그 다음에 작은 여행들이 모여서 이제 큰 여행이 되는 거. 그리고 보면은 거점 도시들이 있어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가면 배낭여행, 그 여행자의 거리도 있고, 모든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점 도시로 삼아서 거기에서 이제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감이 생기려면 여행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리듬이 생기죠. 아니 그거 저기 리듬도 생기고 뭐 감이 좀 있으려면 최소한 굿모닝 하와이유는 좀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못해도 여행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은 없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로컬들하고 교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관점으로 이제 상대방을 보는 거죠, 로컬을.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사가 아닌데 자기식대로.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몽골을 갔는데 우리가 말이 전혀 안 통하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국적 사고방식 관점으로 몽골 사람을 보는 거고, 일본 사람은 일본적 사고방식 관습, 그 업대로 몽골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그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여행 갔다 와서 막 소설을 쓰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전 세계 공용어가 일단은 영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이제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뭐 생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로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영어를 아주 잘하면 뭐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깊이 있는 대화까지 나눌 수 있으니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영어는 필수예요. 물론 못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행은. 근데 그건 수박 겉핥기식에 어디 가서 뭐 했다, 뭐 봤다. 그것도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뭐 서양 애들이 여행을 잘하는 거 물론 그 여행의 역사도 깊지만 자기 네티브 그 자기 모국어를 쓰면서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의 기반이 전부 다 뭐 미국이나 영국식이잖아요. 방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뭐 모든 여행 시스템 인프라 자체가 영국식, 유럽식이나 미국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죠. 근데 한국 사람이나 다른 아시안들은 음식도 틀리고 시스템도 낯설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핸디캡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조가 우리 스님들이에요. 예, 예. 걸망을 메고
이렇게 만행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걸어 다녔으니까 걸망을 메고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세상에 좀, 정보라든가 또는 뭐 그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체험을 통해서 뭔가 자기 완성을 해가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통이 좀 발달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또 텐트도 치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승용차로 지금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절집안에도 차 가지고 다니고 오니까 이제 객실에 이 절집안에 객실이 없어졌어요. 스님들이 가가지고 좀 하루 종일 좀 잡시다 그러면 객실이 없습니다. 이 지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텔이나 이런 데로 또 전전긍긍하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오토바이에다가 이 걸망을 딱 메고 천하를 다니면서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아름답게 뭐 풍요롭게 뭔가 사유하면서 이렇게 좀 다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호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객실 타령할 것도 없더라고.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그냥 노숙하고 텐트 쳐가지고 자고 자면서 호텔에다 바나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뭐 아무거나 그냥 기름 가지고 다니면서 튀겨 먹어버리면 그냥 한 끼는 간단히 해결되고 또 달리고 또 자고 달리고 자고 그래서 이렇게 텐트 안 치고도 자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삐대면 하루 종일 그냥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데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다들 노숙이나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텔에서 다니는 거, 자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휴가형, 레저형,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저희들처럼 이제 오지 배낭여행 개념으로 이렇게 노숙도 하고 텐트도 치고 뭐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자고 모텔에서도 자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유럽이나 이렇게 버젯이 좀 작은 사람들은 뭐 주로 이제 텐트나 노숙이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형편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오늘 뭐 서림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의 절집에 가도 객실이 없고 있어도 뭐 이렇게 탐탁하게 내주지도 않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절 마당 넓잖아요. 그러니까 객실이 없으면 야 그럼 하룻밤 자고 가자 그러고 텐트 치는 거야. 저기 앞에 마당에. 그럼 그 샤워실도 있고 뭐 공양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 나무 그늘 밑에다 텐트 치고 또 딱 갈았다 주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뭐 그럼 뭐 주인들은 뭐 겨울에 뜨뜻한 방에서 주무시고 객승들은 논밭에서 자는 거죠 뭐. 이건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뭐 객실에 날도 추운데 겨울에 객실에 방 좀 달라 그러니까 방 없다 그러니까 네. 부처님을 그냥 띠모다가 도끼로 장작 패듯이 패가지고 불 떼버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알려지고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천장에 깨달은 도정 스님이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면 한번 해보셔요. 아니 화정 스님은 어디 가서 방 달라고 그러면 방 줘요. 왜냐면 나중에 글 써가지고 거기 절 주지든 누구든 이제 애맥이니까. 나는 또 가면 또 방 안 주는 경우가 서로 있겠죠.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절집안에 가서 잠자기도 싫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야영하고 자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죠. 스님이 왜 절집을 놔두고
저기를 합니까? 아유, 또 밖에서 오토바이 타고 주무십니까? 가가지고, 복장이 불량해가지고 또 절에 가서 방 달라고 그러면 저중 또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방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대웅전 앞에다가 텐트를 딱 치고 눈비 오면 대웅전에다가 아이고, 모기장 텐트 문화재 딱 구역이라고 치고. 또 무엇이 어찌고 경비가 나와가지고 또 애매기고 그럴 텐데. 그럴까요? 또 이등병을 내세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일주면 밖에다 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절집안의 문화가 지금 바뀌고, 각박해졌어요. 이게,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다가, 네. 내가 지나가면서 여기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야, 그거 뭐 멀리 갈 게 뭐 있냐?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거라. 네. 그러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는 벙크앤라이더라고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재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 여행을 이렇게 해서 뭐 부산에서 대구 쪽으로 간다. 예? 그러면 그렇게 페이스북에 나 대구 쪽으로 간다. 그럼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해요. 예. 야, 나 어디에 있는데, 와라. 그럼 뭐 재워주고 먹여주고 같이 또, 그 마을이나 그런데 또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대전으로 간다. 그럼 대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소개시켜줘요. 이 사람 겪어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네가 좀 호스트 좀 해줘라.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놨어요. 근데 이번에 묵었던 미분의 집에도 봐도 집을 맡겨놓고 지들 파티한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키를 주잖아요. 이 자동차 오토바이 타고 가지 말고 자동차 타고 시내 가서 일 보고 오라고. 이게 클러치 케이블도, 이게 끊어져가지고, 연유가 되어서 그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오토바이 거 빼가지고 끼워주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행자의 그 어려움을 10분 또 다 이해를 하니까, 네.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